삼국시대 연대기의 마지막 가야야. 가야는 변환지역의 여러 작은 국가들의 연맹체였는데 삼국유사, 일본사기, 삼국지 등의 역사서에 이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서술하는 부분들을 통해 이 사실을 유추할 수 있지. 또 가야 소국의 개수를 삼국유사는 6개, 일본사기의 10개, 삼국지 12개 등으로 나누지만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 역사서인 삼국유사의 6개의 가야로 구분하고 있어. 이 가야 연맹체의 성립은 세형동검 주조와 철기의 유입 이후인 1세기경으로 보고 있어. 가야는 초기부터 풍부한 철광과 우수한 제철 기술로 철기를 제작했고 질 좋은 덩이새를 이웃 사만, 동해, 낙랑군, 대방군 그리고 외에 수출하여 활발한 경제활동을 했어. 또 단단한 토기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 외의 기술을 전수해주기도 했어. 이 가야의 소국들은 평소에는 각자 도생하다가 타국과의 전쟁이나 큰 결정에는 맹주국의 주도하에 하나의 나라처럼 움직였어. 1세기 중엽부터 4세기 말까지의 전기 가야 연맹은 김해 해안에 근접했던 금관가야가 주도했으며 5세기부터 6세기까지의 후기 가야 연맹은 비교적 내륙에 위치한 대가야가 주도했지.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했던 대가야의 경우 왕의 이름은 물론 연대조차 제대로 알 수 없어서 많은 아쉬움이 있어. 그나마 삼국유사가 인용한 가락국기에 쓰여진 내용을 통해 금관가야의 수로왕 설화와 가락국, 즉 금관가야 왕들의 제위연도를 간략하게나마 알 수 있었어. 이 금관가야의 일부 왕들을 기준으로 금관가야 멸망 이후에도 좀 더 가야의 명맥을 이어갔던 대가야 16대왕, 도설지왕까지를 연대기로 묶어 이야기해보도록 할게. 우선 금관가야의 1대왕은 수로왕이야. 금관가야는 그냥 가야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가락국, 구야국으로도 기록되어 있어. 삼국유사에 전하는 김수로왕의 설화는 기존 고조선, 부여, 고구려의 청강난생 신화와 유사한 설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북방으로부터 이주해온 유이민 집단이 낙동강 하구의 유역에 토착 선주민들과 결합해 국가를 형성했음을 짐작할 수 있어. 그리고 수로가 6개의 알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는 것은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가야 제국을 통합하려는 의식을 설화에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삼국유사에 수로왕의 아내 이야기도 쓰여 있는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아유타국의 왕녀 허황옥을 왕비로 맞이했다고 해. 하지만 이는 불교가 우리나라에 용성한 이후 윤색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 또 이 수로왕과 신라의 탈해이사금 사이의 설화가 하나 전하는데 다음과 같아. 완화국 함달왕의 부인이 임신을 하여 달이 차서 알을 낳았다. 그 알이 변하여 사람이 되었기에 이름을 탈해라고 하였다. 이 탈해가 바다를 따라 가락국에 왔는데 키가 3척이고 머리둘레가 1척이었다. 기꺼이 대궐로 나가서 왕에게 말하였다. 나는 왕의 자리를 빼앗으러 왔소. 왕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나에게 명해서 왕위에 오르게 한 것은 장차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 함이다. 감히 하늘의 명을 어기고 왕위를 남에게 줄 수도 없고 또 내 나라와 백성들을 너에게 맡길 수도 없다. 탈해가 말하기를 그러면 술법으로 겨루어 보겠는가 하니 왕이 좋다고 하였다. 잠깐 사이에 탈해가 변해서 매가 되니 왕은 변해서 독수리가 되었고 또 탈해가 변해서 참새가 되니 왕은 변해서 새매가 되었다. 이렇게 변하는데 순간도 걸리지 않았다. 탈해가 제 모습으로 돌아오자 왕도 역시 본 모습이 되었다. 탈해가 그제야 엎드려 항복하고 말하기를 내가 술법을 겨루는 곳에서 매가 독수리에게 참새가 새매에게 잡히기를 면한 것은 모두 성인께서 죽이시기를 싫어하는 어진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과 왕위를 다투기가 진실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탈해가 물러났다. 이 설화는 내용부터 황당무계하고 등장인물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지만 당시 가야 지역에서 이주민의 이동이 활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어. 무엇보다 김수로왕의 실존 여부 그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삼국유사에 157년간 재위하였다는 부분이야.
상식적으로 수명이 이렇게 길 수 없지. 이에 따라 수로왕은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상징적으로 설정된 인물이라고 추측하기도 해. 또 조금 터무니없지만 허황후의 아유타국 기록과 가야 지역에서의 갑작스러운 철기 제작 기술의 등장을 이유로 수로왕이 철기 문화를 들여온 인도인이라는 추측도 있어. 또 수로왕은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 또 다른 설화가 전하는데 천신이 두 사람을 낳았는데 대가야의 뇌질주일 이진아시왕과 금강가야의 뇌질청의 수로왕이었다라는 이야기야. 이대는 수로왕과 허황옥의 아들 거등왕이야. 거등왕은 아버지 수로왕이 죽자 대궐 동북쪽 평지에 무덤을 만들어 그곳에 장사를 지냈어. 그리고 능의 이름을 수릉왕묘라 하고 매년 1월 3일과 6일, 5월 5일, 8월 5일과 15일에 제사를 지냈지. 가야는 2세기와 3세기에 걸쳐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발전된 철기 생산 능력과 양호한 해운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주변 지역과 교역하며 발전해 나갔어. 또한 낙랑과 외 사이의 원거리 교역 중개기지로서 큰 세력을 떨쳤지. 당시 금강가야가 성장했던 김해만은 지형이 지금과 달리 항구가 발달할 수 있는 움푹한 형태의 해안선으로 배정박이 안정적인 항만을 구축할 수 있었어. 3세기 중국 서진의 관료이자 역사가였던 진수에 져서 삼국지에 가야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철을 많이 수출했다고 적혀 있어. 특히 김해에는 철이 넘쳐날 정도로 많이 생산되었는데 이를 통한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삼국이 영토 싸움으로 혼란한 5, 6세기 한반도에서 대가야가 초기 중앙 집권 국가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기도 했지. 3세기 중반 5대 20푸망 제위 초기 전성기인 13대 근초고왕의 백제와 그리고 외와 활발히 교류하며 경제활동을 해나갔어. 그러던 어느 날 20푸망 제위 후기인 400년경 백제의 17대 아신왕이 신라 침공에 도움을 요청하여 백제 그리고 외와 함께 출정하게 되지. 이 연합군은 신라의 수도인 금성을 포위하며 신라를 압박했어. 그런데 그때 신라를 종속국으로 삼고 있던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오만의 군사를 보내 연합군을 격퇴하고 도망치는 왜군을 금강가야 종발성까지 추격하여 항복시키는데 이때의 여파로 금강가야는 백제와 외 사이를 잇던 중간 교역지로서의 역할을 잃게 되었고 이후 가야 맹주국의 지위를 잃을 정도로 쇠퇴하게 되지. 20푸망의 뒤를 이어 왕이 된 6대 좌지왕은 제위 초기에 용녀라는 여인과 혼인했어. 그리고 이후 조선시대까지도 늘 논란의 씨앗이었던 외척, 바로 그녀의 친인척들에게 중역을 맡겼지. 왕 자체가 힘이 없을 때 보통 외척 세력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는 경우도 덜어 있었기에 좌지왕도 같은 의도였다고 보는데 왕권 강화는커녕 신하들과 백성들이 반발하여 나라가 혼란해졌어. 심지어 이렇게 혼란한 시기를 틈타 신라가 금강가야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까지 들려왔지. 왕은 어쩔 수 없이 신하 박원도의 충고를 받아들여 용녀를 귀양 보내고 정치를 바로잡았고 다행히 우려하던 신라의 침공은 일어나지 않았어. 이 6대 좌지왕과 7대 취희왕의 집권기인 5세기 초반부터 맹주국의 지위가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점차 넘어가기 시작했어. 불교 문화가 왕실과 지배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이 삼국시대에 가야 역시 불교가 도입되었는데 8대 왕인 질지왕은 제위 2년 차인 452년에 수로왕의 왕비 허황옥의 명복을 빌기 위해 수로왕과 허황옥이 혼인했던 자리에 왕후사를 지었어. 이 기록을 토대로 이 시기보다 앞선 특정 시기에 가야 역시 불교를 수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어. 10대 구영왕은 금강가야의 마지막 왕으로 521년 즉위하여 532년 신라 법흥왕에게 항복하며 금강가야는 멸망하게 되었어. 신라는 항복해온 구영왕에게 벼슬을 주고 진골귀족으로 편입시켜 왕족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었어. 법흥왕은 금강가야 지역을 구형왕에게 시급으로 주었는데 이 시급은 왕이 신하나 왕족 등에게 주는 특별한 영토나 토지를 의미해 그곳에서 나오는 세금이나 수확물을 시급을 하사받은 자가 모두 취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이라 했어. 다만 일반적인 봉건제도의 영치제도와는 달리 시급은 상속할 수 없고 시급을 받은 자가 죽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되어 다시 왕과 국가에 환원하게 되지.
결과적으로 구형왕 이후로는 통치의 명맥을 끊겠다는 의미였지. 하지만 구형왕의 뒤를 이은 그의 후손들은 신라인으로서 큰 기여를 하게 되는데, 구형왕의 셋째 아들 김무력은 많은 공을 세우고 각간의 벼슬에 올랐으며, 그 김무력의 손자인 김유신은 신라의 발전과 삼국 통일에 크게 기여하여 사후에도 신라의 수호신으로 불리우게 되지. 또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은 스스로 수로왕의 15대 외손을 자처하여 수로왕의 묘를 종묘에 합사하여 제례를 지내게 하는데, 이는 이후 고려시대까지도 계속되게 되지. 금관가야는 없어졌지만 그의 후손들은 신라에 편입되어 신라 발전에 큰 역할을 했어. 이렇게 금관가야가 멸망한 6세기 중엽 대가야는 서쪽으로는 백제, 동쪽으로는 신라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어. 범가야권은 백제와 신라의 침략을 막고 독립적으로 남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결국 백제의 성왕의 외교적 공세에 굴복하여 550년경 백제의 그 일부가 종속되게 되지. 그런데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가 신라에 패배한 이후로 가야의 소국들이 하나둘씩 신라에 편입되는 와중에도 고령의 대가야는 홀로 버텼어. 이때의 대가야는 어느 정도 중앙집권화가 진행되어 고대국가 성립 직전의 상태였어. 우수한 전투장비를 생산하던 철의 왕국 가야였기 때문에 당시 승승장구하던 신라로서도 만만치 않은 상대였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전성기의 신라 진흥왕은 562년 이사부에게 대가야 정벌을 명하는데, 먼저 사다함이 5천의 병력으로 대가야를 기습하여 혼란한 와중에 오래지 않아 대가야의 마지막 왕 16대 도설지왕이 이사부에게 항복했어. 이렇게 대가야는 멸망하고 가야연맹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지.